결과 보고를 받으셨을 때 훨씬 더 감동을 많이 받으시는 정말 후원을 잘했다. 저희가 보여드리는 것들보다 현장의 상황은 조금 더 어렵다. 이 장면을 저희가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질문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네이버스 국제사업본부 국제보건팀의 김현석 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굿네이버스 나눔마케팅본부 사회공헌 협력팀의 정다정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굿네이버스 나눔마케팅본부 온라인팀의 이소영 과장입니다. 서로 잘 아는 사이신가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의 어떤 뭐 우정이라고 할까요? 동료애를 좀 테스트하기 위해서 얼마나 마음이 잘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간 늦게 출근 대 1시간 일찍 퇴근. 하나, 둘, 셋. 일찍! 오! 주 4일 근무 시 수요일, 금요일. 하나, 둘, 셋. 금요일! 수요일이라고 대답하신 분. 월화목금 출근인가요? 화요일이랑 이제 금요일을 금요일같이 보내고 싶은 마음에 생각이 짧았습니다. 두 문제 남았고요. 기회는 한 번 남았습니다. 치즈 없는 피자, 탄산 없는 콜라. 피자 또는 콜라. 하나, 둘, 셋. 재택근무, 사무실 출근. 하나, 둘, 셋. 재택! 와, 축하드립니다. 너무 크게 말해. 오! 제발. 사장님 수요일날 저기 퇴근하셨나요? 방금 이제 어떤 여러분들의 일상과 관련된 좀 고민들을 하셨잖아요. 이처럼 나눔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항상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저희가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굿네이버스 궁금해요. TV 속 오염된 물을 마시는 아동들의 모습은 전부 실제인가요? 사실은 현장에서는 더 어려운 아이들의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보여드리는 모습도 있지만 저희가 보여드리는 것들보다 현장의 상황은 조금 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이제 어떤 것들을 가장 우선적으로 아이들에게 변화를 해줬을 때 그 아이들의 얼굴이 밝아질까? 라는 것들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네요. 실제로 이제 대리님 말씀하신 것처럼 훨씬 현장에 갔을 때는 저희가 화면에서 보는 것 이상으로 되게 어려운 상황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제 해외 프로젝트를 하면서 2015년에 탄자니아 이제 출장을 가게 된 적이 있었는데, 이제 아프리카, 동아프리카 쪽에 되게 기근과 그 가뭄이 되게 극심할 때여서 국가 상황이 어려울 때였는데, 제가 그때 좀 충격받았던 것은 저 멀리서 그 주민분들이 엄청 많이 모여 계신 거예요. 그래서 가봤더니 엄청 넓은 건조한 땅에 엄청 사람 키보다 훨씬 큰 한 2m에서 3m 되는 구덩이가 100개 이상으로 파져 있는 장면을 본 거예요. 구덩이를 파다가 여기 마르면 또 옆에 파고, 여기 마르면 옆에 파고, 이렇게 해서 그 일대에 이제 구덩이만 100개가 넘게 있는 그런 장면을 제 눈앞에서 본 적이 있어요. 깨끗한 물이 없어서 되게 고통받는 주민들의 모습이나, 그리고 그 아이한테 물을 주지 못해서 되게 마음 아파하는 어머니의 모습에서 이 장면을 저희가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것들을 너무 자극적이지 않게 전달할 수 있을까가 참 저한테 과제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두 분의 이제 이야기를 조금 더 객관성 있게 좀 뒷받침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지금이 2021년인데 아직도 물이 부족한 국가가 있다고? 아직도 물을 마시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다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최근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이제 2020년 기준으로 안전하게 관리된 물을 마실 수 있는 인구가 74%로 이제 집계가 되었어요. 이건 전 세계 통계이고, 이제 이 안전하게 관리된 물이라는 것의 기준이 뭐냐면, 우리가 필요할 때 언제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 그 상태를 말해요. 근데 전 세계에 딱 74%만 현재 마실 수 있다는 거고, 남은 26%는 조금 걸어가야 되거나, 조금 걸어가도 물을 구하지 못하거나, 물을 구해도 깨끗하지 않거나 이 상태의 물을 마시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에도 어려운 아동이 많은데 굳이 해외 아동을 도와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절대적 빈곤이라고나 해야 될까요? 뭐 의식주 뭐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뭔가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문화적인 문제로 인해서 핍박을 받는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아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생리로 인해서 차별받는 아이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저희가 하는 그 중에 한 가지 제가 한번 살짝 보여드려 볼게요. 우간다에 있는 여아들을 위해서 만든 키트이고요. 총 7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조금 더 위생적으로 아이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지퍼백으로 전달을 하고 있고요. 아이들이 생리대를 담을 수 있는 생리 파우치, 아프리카 아이들의 감성에 맞춰서 연 생리대이고요. 손수건처럼 네모난 모양으로 이렇게 조금 세심하게 구성을 해주셨고, 이런 것들이 저희 크기별로 이렇게 작은 거, 큰 거 이렇게, 실제 아프리카에서 있는 비누인데요. 이렇게 생긴 비누. 여자 아이들이 마음 편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디그니티 키트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만 하더라도 한국이 이제 1950년대 한국전쟁 이후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당시에 이제 국제사회나 이제 해외 원조기구들의 많은 도움을 받아서 약 70년이 지난 지금 사실 한국이 굉장히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잖아요. 그래서 세계 최초로 이제 수혜국이었다가 공여국으로 된 최초의 국가가 된 만큼, 국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그 갖춘 위상만큼 또 이제 우리가 국제사회에 풀어야 하는 것들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플 때 우리는 편의점에 가서 약을 사면 되지만, 그 최소한의 약이 부족해서 말라리아로도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너무 기본적으로 누리고 있고 우리가 당연하게 느끼는 그런 것들, 그리고 정말 조금만 지원을 많이 해줘도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단순히 이제 국내로 해외로 비교하기에는 좀 그 기준이 많이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일을 하면서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과연 국내의 빈곤이 종식된 이후에 내가 해외를 도울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모두 함께 저희가 책임을 다해서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좀 더 마음이 가는 곳에, 국내건 해외건 상관없이 마음을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희망 걷기 대회 걷는 것이 어떻게 기부가 되나요? 질문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2017년부터 희망 걷기 대회가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올해로 이제 5회차를 맞이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깨끗한 물을 얻기 위해서 하루에도 이제 수시간씩 걸어야 하는 이제 개발도상국의 아이들의 현실을 조금 간접 체험하고 그걸 나눔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진 참여형 캠페인입니다. 이제 전년도부터는 이제 코로나19 상황으로 저희가 이제 부득이하게 이제 비대면으로 전환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 걸음이라는 것이 그 깨끗한 물을 기르러 가는 이제 그 아이들의 그 걸음과, 그리고 지구 반대편에서 아이들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걸어주시는 이 후원자분들, 참가자분들의 이 걸음에 뭔가 접점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걸으면 걸을수록 누군가는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고, 어떤 아이는 학교를 갈 수 있고,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저희 되게 즐겁게 기획을 했었거든요. 이 키트가 바로 올해 희망 걷기 대회 키트입니다. 파우치는 이제 재활용 가능한 친환경 파우치이고요. 참여하실 수 있도록 대회 티셔츠가 들어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메달. 네. 이 메달을 되게 참가자분들이 굉장히 욕심내세요. 그래서 이 메달도 저희가 이번에 만들 때, 그러니까 홈쇼핑 같네요. 네. 만들 때 저희가 네. 이렇게? 이렇게 저희가 한 땀 한 땀 정말 재질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만들었어요. 이 스트랩이 바로 마스크 줄로 재활용됩니다. 그리고 참가비가 기본적으로 다 이제 굿네이버스 식수위생지원 사업으로 후원이 됩니다. 참가자분들이 이제 받으시는 키트 안에 그 구성품들은 모두 후원 기업들의 후원 물품으로 구성이 돼요. 그래서 많은 참가자분들이 후원해 주실수록 많은 기업들이 이제 함께 참여해 주셔서 이렇게 후원금이 많이 전달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식수시설 설치 후 어떻게 관리되나요? 먼저 첫 번째는 식수위원회를 조직하고 그분들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방법입니다. 식수위원회는 쉽게 말하면 이제 주민들 중에서 식수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을 저희가 모집하고 선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그 식수시설을 어떻게 관리하고 또 실제로 같이 그 우물시설도 분해해보고 조립해보고 하면서 나중에 고장이 났을 때 직접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를 시연해보고 실제로 고장난 우물을 찾아가서 같이 고치는 활동도 하기도 합니다. 이제 사업이 끝난 이후에도 이분들이 직접 우물을 고치고 또 관리하고 장기간 동안 이용할 수 있게 되겠죠. 두 번째로 식수시설의 데이터화입니다. 온라인 지도상에 그 한 지역에 있는 식수시설을 매핑을 하는 것입니다. 지도 안에 이제 식수시설이 위치한 곳을 이제 포인트를 찾는 것인데 그 포인트 안에는 식수시설의 위치와 함께 현재 이게 잘 작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떤 문제는 있는지 약간 이런 데이터들을 같이 넣고 관리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어디에 식수시설이 있지 뿐만 아니라 식수시설이 가장 필요한 구역, 마을은 어디일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내가 전한 후원금은 어떻게 사용되고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사업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투명하게 진행하고 또 그런 것들을 후원자님들과 잘 소통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저희 굿네이버스 홈페이지 와보시면은 예결사에 대한 부분들을 다 보실 수 있고 그 외에도 연차보고서에도 후원 사업에 대한 명확한 포션과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SNS나 굿네이버스 유튜브 이런 데서도 많이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굿네이버스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그리고 사회복지법인 재무규칙, 공신력 있는 회계규칙이나 아니면은 기부금 관련된 법률, 법령에 따라서 저희가 후원금을 관리하고 그리고 보고하고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실제로 이제 사업 보고를 이제 개인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저희가 진행을 해보면 사실 사업을 이제 하셨을 때의 그런 마음보다 결과 보고를 받으셨을 때 뭔가 훨씬 더 감동을 많이 받으시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의 뭐 미담 사례라든지 밝아진 모습 아니면 생활이 많이 개선된 모습을 보고 드릴 때 후원자분들께서 그때 정말 후원을 잘했다, 이 사업을 하기를 잘했다 이런 말씀 해주실 때 사실 가장 많이 좀 보람을 느끼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굿네이버스가 아닌 다른 후원단체에 기부한 적이 있다. 사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다른 단체에 후원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이제 다른 단체에서 하는 그런 캠페인이나 이런 것도 참여해보면 또 이제 또 관련 후원 사업 보고나 이런 게 와요. 그러면 우리가 아직 우리가 못했는데 우리 해봐야겠다 이런 약간 도전 정신이 저는 조금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른 단체에 후원을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도 굿네이버스를 물론 후원하고 있지만 사실 굿네이버스가 아닌 다른 기관도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마다 이제 그런 비전이나 이제 방향성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후원자들이 생각했을 때 이 기관의 가치나 이제 방향이 나와 잘 맞고 결이 잘 맞는 기관을 선택하셔서 후원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굿네이버스를 가장 추천드립니다. 금액을 떠나서 후원을 해주시고 그 해외 사업에 동참해주시는 것이 얼마나 값진 일이고 되게 귀한 일이라는 것을 저희는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어요. 저희도 현장에서 그리고 사무실에서 일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되도록 더 노력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주시고 더욱더 질문을 많이 주시면 저희가 더 상세하게 답해드리고 저희도 더 전문성 있게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새롭게 알게 된 것들 그리고 그동안 잠시 잊고 있었던 것들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굉장히 뜻깊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